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이 김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김웅, 이분이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정말 어떤 정치 공작이라는 그런 느낌을 환연하게 지금 주고 있는, 바로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당황하게 만든 그 주자로서 이름을 지금 떨치고 있습니다. 소위 악명으로 떨치고 있는 거죠. 김웅. 이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의 대변인입니다. 유승민의 바른정당 출신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렇게 보면 이 김웅은 소위 유승민 퀴즈로 통하는데요. 이준석, 김웅, 하태경은 유승민계로 이렇게 원래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승민이 누굽니까? 탄핵 주동자 아닙니까? 탄핵을 탄생시킨,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저렇게 오욕의 역사를 걷도록 저렇게 죄도 없는 사람을 묶어놓게끔 한, 바로 동인을 제공, 다이나믹스를 제공한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 아닙니까? 거기에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 대변인. 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갖다 사주한 통로로 지목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고발을 사주한 통로다, 이런 식으로 뉴스버스가 인터넷 매체가 딱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납득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문제를 갖다가 꼬투리를 잡히는 그러한 결과를 준 것은 이 김웅이라는 사람의 처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웅 의원이라는 사람이 잠적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윤석열 총장을 지금 죽이려고 가장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고 단서를 붙였지만 그 사람은 딱 앞에 단서 붙여놓고 파상 공격을 하는 사람입니다.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그 농도보다 이 야당이 야당 중에 이 윤석열 총장만을 타깃으로 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아주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쁘죠. 네. 이 유승민의 공격은 그 모티브, 동기라든가 그 과정, 또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선명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건 남들은 모르겠지만 말이죠. 상당히 선명성이 없는 것 같은 뭔가를 깔아두고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바깥에 있을 때도 윤석열을 계속 공격하고 했습니다. 이준석도 공격했습니다. 하태경도 공격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공격합니다. 김웅도 공격했습니다. 네. 이 사람에게 지금 덜커덕 하나의 걸린 셈이죠. 걸렸다는 것은 잘못이 있어서 걸린 게 아니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도 김웅이 스스로가 윤 총장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아무 관련이 없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상처를 주고 꼬투리를 줬다는 점에서 김웅은 참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뉴스버스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국민의 측 사람이다, 이런 주장까지 이제 뉴스버스에서 날렸으니까. 그러나 A씨, 그 대상인 A씨는 김 의원과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주고받은 적 없다고 또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X판 세상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하여튼 뭔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이제 김웅 의원도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벽 앞에 섰습니다. 진실의 벽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과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주고받은 적 없다 하지만 유일한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자료를 준 사람은 바로 A씨다 라는 게 김웅의 얘기입니다. 외부 인사 관여설도 지금 또 수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당에 지금 캠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어저께 얘기를 힌트를 줬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 작성 여부 또 A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폭로됩니다. 자, 이것이 나오면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묶어놓은 장본인이 김웅의 실수입니다. 김웅의 정당하지 못한 실수, 부당한 실수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 때문에 그의 행동이 결국은 지금 대선 지형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 지형을 말입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위 말해서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작년 총선을 앞두고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전달한 인사에 대해서 당시 제보를 A씨 한 사람에게만 계속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하는데 A씨는 그걸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하는 A씨가 설득력이 없게 보입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이 진실공방이 오늘 나타날 테니까 말이죠. 자기가 전달한 정보가 어디론가 흘러갔다면 A씨에게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웅 얘기는 제보를 A씨한테 한 사람에게만 텔레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 사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포스 발행인 이진동 씨는 자기들에게 제보한 이가 국민의힘 측 사람이라고 말한 바가 있고 또 조선일보가 취재한 결과 그 A씨란 사람은 작년 총선 때는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적은 국민의힘으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뉴스포스는 고발사주 제보자가 김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고발장 등을 정부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신청을 딱 했습니다. 약지요. 네. 상당히 약은 처신입니다. 공익신고자 신청했다면 굉장히 약은 처신을 한 거죠. 지난 6일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A씨는 본지통화에서 나는 김 의원이 말하는 제보자도 아니고 뉴스포스가 보도하는 공익신고자도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밝혀진다. 김 의원이 이제 여기서 김 의원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게 지금까지 갈짓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오락가락 한 사람이 이 김웅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지 모릅니다. 김웅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날이 갈수록 이 김웅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물음표. 이것이 그의 머리 뒤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반듯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그도 상당히 압박감을 갖고 오늘 발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 자신은 뉴스버스 측이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잘못 보도해서 논란을 키웠다고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죠. 뭐냐? 이 뉴스버스 측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딱 빼가지고 하고 맥락상 전혀 아닌 얘기들을 다 상황을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주 나쁜 거죠. 사실관계에서 전부 다 밝혀야 되는 것인데 한쪽 부분만을 채취를 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준석이가 녹취록을 원희룡 지사하고 할 때 가운데 부분만 싹 빼가지고 폭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전후 좌우를 흐름이 원희룡 지사가 사람이 원래 큰 사람이고 하니까 그걸 묵인을 했다는 것뿐이죠.
용서를 한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대선 지형에 영향을 줄까 봐 그냥 당대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그 다음에 침묵을 했지만 이준석이가 대단히 잘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내용을 깔려면 지가 일방적으로 깔려면 전후 좌후에 얘기했던 18분짜리 그 대화를 다 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만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딱 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원래가 녹취를 이용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법적인 차원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끄집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죠. 뉴스버스에서 처음에 전화가 와서 질문하기 때문에 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 초안을 썼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쑥 빼버리고 고발장을 내가 작성했을 텐데라는 말만 기사에 턱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발장을 썼다는 이 내용이 전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웅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김웅은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러면 거기에 뉴스버스란 소위 기자에 대해서 이제 그 과오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진실 공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누구 말이 맞느냐? 바로 그것은 녹취록이 전반적으로 다 까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김 의원이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글을 보고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에 알려주고 고발장 초안을 썼다는 내용이 기사에서 딱 빠져버리고 마치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사주를 받아서 고발장을 써서 당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잘못 보도됐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김웅이 가로늦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그러니까 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웅에게 비겁하다고 그러죠. 왜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잠적을 하고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선명하게 진실을 얘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진실을 얘기하라. 윤석열 캠프에서 요구하는 건 진실 요구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이 새 보수당 장외 세력 등이 급하게 통합해가지고 총선을 치르면서 당내 여러 정보가 바깥으로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전 그것 때문에 김 의원이 자료를 공유한 A씨가 누구인지 어떤 자료를 공유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그런 소위 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김웅의 모호한 처신 애매모호한 물론 정치적으로 유승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의 대변인 입장이 있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그 입장에 김웅이가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김웅은 진실을 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야당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끔 한 바로 그 진실 이면을 정확히 다 까고 이것이 정치 공작의 어떤 유형에 들어가나 정치 공작인가 아닌가 뭐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국민들이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진실의 문에 키는 바로 김웅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김웅은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단단히 알아야 된다. 정권 교체다. 단일화를 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또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맺혀진 굳건한 안보 이걸 지키면서 또 번성하는 과거의 좀 대한민국의 영광을 함께 또 새롭게 더더욱이 올라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 헌법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헌법을 다시 지키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는 결국 정권 교체밖에 없다. 이런 데 도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확실히 떠오르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